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32살 주부입니다. 결혼 1, 2년 차에 보통 아이가 생기던데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느라고 아이를 조금 늦게 가졌어요. 사실 대출금도 더 갚고 저금 상황도 여유로워졌을 때 아이를 가지려고 조심했는데 아이가 덜컥 들어서 버렸네요.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도 이 소식에 엄청 기뻐했어요. 내색은 안 하셨지만 은근 기대를 하고 계셨나 봐요. 특히 시어머니가 더 기뻐하셨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나니 제사를 이어갈 수 있겠다고요. 제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원래 시댁은 결혼 전에는 제사를 따로 지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남편이 어릴 적에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사가 없어졌다고 하네요. 설령 제사가 있는 집에 시집을 가더라도 저는 제삿날 며느리가 겪는 스트레스 같은 건 사실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도 제사를 지내거든요. 딸만 둘인 저희 집에서 제사는 온 가족이 일을 나누어 하는 행사였어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음식 준비하시고 저도 도와요. 먼저 결혼한 언니도 형부와 같이 와서 도와주고요. 조금 늦게 오기는 하지만 늦게 온 만큼 제사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도맡아 하고요. 그만큼 제사는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겪어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딱히 걱정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우리 집은 제사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보고 시집 잘 오는 거라고 자랑처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사 지내는 게 딱히 어려운 일도 아닌데 제사 없는 집에 시집 온다고 내가 운 좋은 여자라고 생색내면서 자랑까지 할 일인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말과는 다르게 결혼하고 첫 해에 시어머니께서 이제 며느리도 들어왔으니 제사를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하셨어요. 명절날마다 뭐 조상님들께 크게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시아버지 기일을 챙기고 싶다고 하시면서 제사를 부활시키셨어요.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 집이 작은 편이라서 저희 신혼집에서 제사를 모시겠다는 말을 하실 때는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뵙지 못한 시아버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며느리의 도리이다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명절날에 따로 거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 기일에 맞추어 한 번만 지내면 되는 거니 크게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제사를 모시게 되면서 남편도 저희 집 제사에 가서는 음식 준비며 뒷정리며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해서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첫 해 제사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 위로 시누이가 한 명 있는데 애가 둘이거든요. 형님은 애들 본다고 음식하는 거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집에서 뛰어다니고 시댁 식구들 온다고 청소해놓은 방이며 옷방으로 쓰고 있는 드레스룸까지 들락날락거리면서 아주 말 그대로 개판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소리도 엄청 지르고 다니고 애 본다고 일도 안 하는 신우와 아주버님은 아주 TV 앞에 앉아서 아이들 그러고 있는 건 신경도 안 쓰고 놀고만 있더라고요. 제사 끝나고 정리할 때 되면 도와줄 생각은 없고 일찍 집으로 가버리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그냥 아이들 어린이집 하원하고 제사 준비가 다 끝나면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애들이 좀 뛰어다닐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냐며 제 말에 나를 세우기는 했는데 정작 화는 그렇게 내놓고 그 다음 해에는 정말 준비가 다 끝나고 제사 시작 전에 꼭 맞춰서 도착하고 제사 끝나면 밥만 먹고 돌아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일찍 오셔서 나물이나 탕국 같은 거 하시고 제가 전이랑 나머지를 준비하니까 사실 그렇게 힘든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해도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신우가 얄미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뵌 적 없는 자기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데 암만 시어머니와 제가 준비를 도맡아 전부 다 한다지만 와서 과일 하나라도 깎아줄까 물어보는 것도 힘든 건지 정말 아무짝에도 도움 하나 되지 않고 손도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꼭 참고 결혼하면서 4년간 시아버지 제사가 아니더라도 살아계셨다면 아마 내가 생신상을 준비해드렸겠지 생각해오며 불만 한번 가지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차리라고 한 것들보다 더 많은 음식들 준비해서 정성껏 모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 때문에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를 서운하게 하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몇 달 뒤면 첫째 아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제 출산 예정일에서 한 달쯤 지나면 시아버지 제사가 있어요. 지난 구정에 시어머니 집에 모두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모처럼 자기 시댁에 가지 않은 신우도 아주버님과 함께 와 있었고요. 만사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를 가진 몸으로 저는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신우는 역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요. 신우도 이 집에서야 딸이지
자기 시댁에 가면 며느리가 겪는 고충 충분히 이해할 텐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에 열이 받기는 했지만 그래, 엄마 집에 와서 마음이라도 편해야지 하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친정에 돌아가면 남편 사위 노릇 시키며 푹 쉴 생각이에요. 음식 준비가 끝나고 저녁상을 차리는데도 신우는 방에 낮잠 자러 들어가 놓고 나오질 않고 있더라고요. 수저 꺼내주는 것만 도와줘도 좋으련만 낮잠을 얼마나 깊게 들었는지 제가 몸소 깨우러 가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잠투정을 부리며 끝끝내 나오지 않더군요. 저도 굳이 신우밥을 제가 먹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 몇 번 깨우다 말고 그냥 말았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으니 그제서야 배가 고팠는지 슬슬 기어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우 먹으라고 떠놓은 국이 식었으니 토렴해서 새로 떠오라고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는 것 당연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수는 하고 있었으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정작 서운하게 한 건 하루 종일 집안일 한 것도 아니었고 신우의 잔심부름까지 전부 저에게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올해는 제사를 지내지 말자는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제사를 안 하는데 제가 왜 서운했어야 하는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사를 지내지 말자는 말이 나오고 나서 이어진 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사를 안 지내자고 하신 이유가 참 어이가 없었어요. 저의 출산 예정일을 물어보시고는 시어머니께서 그걸 이유로 올해는 일할 사람이 없으니 제사를 지내지 말자고 하시네요. 옆에서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일할 사람이 왜 없어? 라고 물어봤어요. 가끔은 눈치 없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남편 말을 들은 신우가 네 마누라 곧 있으면 출산하잖아. 라고 남편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더군요. 그 상황에 또 눈치 없는 남편, 우리 땡땡이가 출산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엄마랑 누나가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평소에는 눈치라고는 하나도 없던 남편이 천재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남편의 반응에 당황을 하면서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대답하더라고요. 남편이 거기서 눈치 없게 계속 파고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더 캐묻지는 않더라고요. 대신에 그런 정 같은 간단한 것들은 사가지고 우리끼리 간단히 지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그래도 명색이 제사 음식인데 음식에는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지 음식 사서 했다가 네 아버지가 오셨다가도 음식 보고 실망해서 왔다가 그냥 가버리겠다는 말로 둘러대시더라고요. 남편은 그 말에 또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이 그러니까 정성이 필요하면 누나하고 엄마가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되묻더라고요. 남편이 평소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애틋한 마음이 있고 오히려 요 몇 년간 제사 지내면서 참 아버님께 보답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았었다고 하면서요. 아무튼 남편이 엄마랑 누나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며느리는 어차피 남의 집 딸인데다가 우리 아버지가 땡땡이 얼굴 한번 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음식 해주는 거는 결국 아버지한테는 모르는 사람이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밖에서 음식 사다가 하는 거랑은 뭐가 다르냐면서요. 남편의 의외의 질문에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덕분에 신우는 괜히 언성을 높이면서 받아치다 보니 명절 자리 분위기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상황을 수습하신다고, 됐다고, 싸우지들 말고 올해는 그냥 제사가 없는 걸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자기 어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평소에 눈치도 없고 자기 의견 못 내는 못 믿어온 성격이었는데 그런 남편이 봐도 제가 출산하는 것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낸다는 말이 어이없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해서 두 사람에게 한 방 먹여준 거라고 하네요. 웬일로 남편이 그런 걸로 저를 다 기쁘게 해주더라고요. 고맙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나 했는데 그날 저녁에 신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올케는 그 상황에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냐고, 자리에서 언성 높아지고 시언니 시어머니가 곤란해하는 상황이면 아무리 출산 예정이라고 겹친다고 해도 적당히 눈치 보다가 네가 알아서 음식 준비 도울 테니 제사를 지내자고 말 한마디 했으면 되는 게 아니냐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너 때문에 시아버지 제사를 못 모시게 된 거나 다를 바가 없는데
어쩜 그 상황에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말 한마디 안 하고 똥 씹은 표정으로 가만히 상황만 지켜볼 수 있느냐고요. 이미 시어머니께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제사를 지내지 말자는 말을 꺼내셨을 때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저를 지칭하고 하신 말인 걸 눈치를 채버려서 그때부터 저도 표정 관리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원래 시댁 제사는 며느리가 챙기는 거 몰랐어 라고 하면서 제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안 하는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시어머니께 전화드려서 그냥 제사 음식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라는 식으로 강요를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는데 옆에서 신우랑 대화하는 걸 지켜보던 남편이 자기한테 다 생각이 있다고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전화기를 들어 전화를 건 곳은 신우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원래 어려서부터 신우와 아주버님, 남편 이렇게 셋이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왔고 명문대를 나오신 신우의 시어머니는 세 사람을 공부도 봐주며 저희 시어머니와도 가까이 지내셨다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래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요. 거기에 또 배우신 분이라고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사돈관계가 되기 전부터도 신우의 시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전적으로 따랐다고 합니다. 애초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 제사를 안 지내기 시작한 것도 신우의 시어머니가 그 집에 제사를 없앤 모습을 보고 우리 시어머니도 따라서 없애신 거라고 남편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제 와서 시아버지 제사를 부활시킨 게 자비를 할 수 있는 며느리인 제가 들어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먼저 떠난 남편 기일을 챙겨주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남편은 신우의 시어머니에게 신우가 한 말을 낱낱이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의 시어머니는 특히 시댁 제사는 며느리가 챙기는 거라고 말한 신우의 발언에 몹시 불쾌해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시집와서 제사를 없애버린 것도 며느리가 혼자서 제사 준비하는 불공평한 구조가 못마땅해서 없앴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시어머니 잘 만난 덕분에 원래였다면 1년에 총 19번의 제사를 모셨어야 했는데 시어머니 댁에서부터 그걸 끊어버린 덕분에 1년에 딱 한 번 추석에 조상님께 간단하게 차례드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던 거였죠. 차례상마저도 대추와 곶감 같은 과일 몇 개, 어포나 육포 하나만 내서 간소하게 차린다고 합니다. 이미 신우가 시집가기 전에 없어진 제사이니 신우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어요. 아무튼 신우의 시어머니는 남편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신우를 호출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가 도착을 하니 거실에 앉아있던 저를 보고 제가 여기 왜 있지? 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신우의 시어머니는 앞뒤 다 잘라먹고 대뜸 올해부터 우리 집도 제사를 부활시키기로 했다고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마침 신우의 올케인 제가 우리 집에서 제사 음식 준비를 한다고 하니 저에게 제사 음식 준비하는 법이나 여러 가지를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우에게는 시어머니지만 어려서부터 선생님하고도 같은 존재셨으니 그분의 말에 신우는 꼼짝을 못하고 네 하면서 대답만 하고 있더라고요. 시댁 제사는 며느리가 챙기는 거 알고 있지? 잘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본가에서는 원래 1년에 총 19번의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을 말해주셨어요. 19번이라는 말에 신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새파랗게 변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이 사건의 중심에 저와 남편이 꾸민 일이라는 걸 눈치를 챘을 텐데도 어려워하는 시어머니 앞이니 뭐라고 말도 못하고 씩씩대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신우의 시어머니는 이어서 곧바로 우리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그리고 마치 누이 동생에게 잔소리하듯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신우의 시어머니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조상 잘 만나서 조상 덕 좀 본 후손들은 제사는 대충 지내고 어디 다 놀러가고 없다고요. 내가 조상 덕 본 것도 없는데 음식 상에다 대고 절한다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괜히 뒷정리하면서 서운하기만 하지 않냐고. 제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허례허식 할 필요 없고 조상을 기리는 그 마음만 진실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꼼짝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날의 일에 대해 저에게 사과를 해왔어요. 특히 신우가 말을 심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께 출산이라고 겹치더라도 아버님 기일에 빠지지 않고 저도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와드리겠다 약속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제사소동은 의외의 인물의 개입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솔직히 못 믿어왔고 결혼 전부터 보여준 엉성한 모습 때문에 혹시나 이런 식의 비슷한 일이 생길 때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준다거나 맞서 싸워줄 거라고는 솔직히 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일사천리 일을 해결하는데 그런 모습이 참 여우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마냥 관심도 전혀 없다는 듯이 행동했지만 말에는 뼈가 있었고 행동에는 해결책이 있었어요. 남편을 정말 다시 봤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솔직히 제사를 더 이상 지내지 않는다거나 하는 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며느리의 도리가 아닌 남편의 배우자로서 사랑하는 남편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아버님께 올리는 생신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절대 귀찮아하지 않고 간소화하지 않고 진수성찬 정성껏 모실 계획입니다. 그게 절 위해 싸워 이겨준 남편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겠네요. 못 믿어오면서 믿음직스러운 남편과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게 여러분들도 저희 많이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